항상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어있어 보여도 속이 꽉 차있는 시사 깡통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가 여러분의 주변을 바꿀 수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그리고 대한신당 등 4+1 협의체가 똘똘 뭉쳐서 끝내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결사적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 몸을 던졌지만 끝내 법안 통과를 막지 못한 자유한국당 측에서도 재빨리 가칭 비례한국당 창당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기세를 탄 여당에서는 그동안 밀어붙여왔던 핵심 법안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하 공처의 설치에도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사실 공처 법안은 지금 정부에서 가장 사활을 걸고 밀어붙였던 법안인 만큼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당에서 공수처 법안을 거침없이 몰아붙이는 상황에 갑작스럽게 제동이 걸리게 생겼습니다. 국회 부의장인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이 27일 공수처법에 대한 반대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선거법 개정안도 부실이 많다고 주장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주승용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범죄 사실 인지 시 즉시 통보하도록 한 공수처법 내용에 대해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받는 범죄 혐의가 앞으로 공수처에서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상급기관도 아닌 공수처에 검찰의 수사 내용을 보고하는 건 역시 잘못됐다. 위헌 소지가 많다는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주 부위원장은 자신뿐만 아니라 4+1 내에서도 공수처법에 반대하는 의원이 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름을 말하면 당사자들이 곤란하기 때문에 언급하지 못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수가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안다. 바른미래당 당권파에서도 반대표를 던질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이 같은 공수처법에 대한 자신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주 부위원장은 특히 4+1이 최근 삽입한 공수처법 24조 2항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조항은 검찰이 고위공직자의 범죄 사실을 인지하면 공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한다는 내용인데 지난 4월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원안엔 없던 내용입니다. 주 부위원장은 24조 2항에 따르면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통보받는 고위공직자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부실 수사하거나 심지어 문개국을 넘길 수 있다. 현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받고 있는 직권남용 등의 범죄 혐의가 앞으로는 공처에서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 부위원장은 정부 조직 체계상 검찰의 상급기관이 아닌 공수처에 검찰의 수사 내용을 보고하는 것도 잘못됐다며 공수처법의 위헌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주 부위원장은 이대로 가면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한테 수사권을 뺏긴 데다가 공수처의 기소권까지 뺏기는 셈인데 너무 무력화되는 것이다. 검찰도 애초에 공처를 반대하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독소 조항까지 만드니까 강하게 밟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도 검찰개혁은 충분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주 부위원장은 이런 위헌적 부분을 뺀 뒤 다시 공수처법 수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 부위원장은 뭐든지 너무 강하면 부러진다고 말하며 민주당의 공수처법 강행 시도 시 반대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주 부위원장은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정의당 등 범여 군소 정당들이 원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해 준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정치적 피해를 볼 게 뻔한데 왜 이런 선거법을 만들었는지도 이해가 안 간다. 취지는 소수 정당 보호 차원이라지만 결국 위성정당 창당 등으로 거대 양당이 이득을 보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 뻔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4+1 협의체에서 합의한 것이라서 정치적 의미에서 선거법에는 찬성표를 던졌지만 이렇게 부실하게 만들어진 법은 개인적으로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 부위원장은 4+1의 논의도 존중하지만 선거법뿐만 아니라 공수처법 같은 쟁점법안 협상에서는 자유한국당 등 교섭단체 간의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주 부위원장은 한국당까지 포함해 공수처법의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주 부위원장은 선거법이든 공수처법이든 총선 결과에 따라
국회가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거법 필리버스터 당시 본회의 사의를 보기로 한 주 부위원장은 정말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마음은 더 힘들었다. 필리버스터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 그러나 정상적 국회 운영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주 부위원장과 같은 바른미래당의 호남계 중진으로 분리되는 박주선 의원과 김동철 의원도 공처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주선 의원은 28일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는데 공처를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 저는 공처에 동의할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이어 검사의 비리를 찾겠다면 상설특검 제도가 이미 있다. 이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으면서 옥상옥 수사기관이 왜 더 필요하겠다는 것이냐고 공처 제도가 불필요한 거를 들었습니다. 박 의원은 또 지금은 청와대와 여당이 윤석열 검찰을 코너로 몰고 있다. 공처가 있었으면 이미 수사 검사들을 다 뒷조사 시켜놓았을 것이라고 공처가 생기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동철 의원도 공처가 있다면 여권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겠느냐고 꼬집으며 공처 법안은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무능하고 독선적인 문재인 정권에 현재 검찰 혼자서 맞서는 상황이다. 이런 사안을 통과시키면 어떻게든 야당과 합의하고 합의가 안 되면 기다려야 한다. 표결로 밀어붙이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주승용 국회 부위원장에 이어 4+1 협의체에 포함된 바른미래당 당권파 소속 의원들이 잇따라 공처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30일 예정된 공처 법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이들은 모두 바른미래당 당권파인데 당권파는 이번 공처 수정안을 만든 4+1 협의체의 구성원입니다. 현재 바른미래당 당권파 9명 중에선 김관영, 최이배, 임재훈 의원 등 3명만이 공처법에 대해서 확실한 찬성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나머지 당권파 의원들, 나아가 4+1 협의체 내 다른 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항을 볼 땐 확실히 현재 국회의원들도 이건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공수법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분 중에 박주선 의원의 경우 검사 출신이니 공수법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저번 조국 전 장관 청문회 당시 여당에서 홀로 돋보였다는 평을 받은 금태섭 의원같이 공수법에 대한 반대 의사로 밝힌 의원들이 소수남아 있기 때문에 공수법은 마냥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4.4.5 개헌이 단 한 차례로 부결되는 바람에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자유당에서 4.4.5 즉 반올림이라는 억지 논리를 끌어다가 가결시켰던 것을 생각해봤을 때 이번 공처법도 불과 몇 표 차이로 부결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다른 국회의원분들께서도 아직 양심이란 게 있다면 제발 공처법이 필요한 법인지 아니면 정권을 위해 만든 악법인지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